안녕하세요. 지스쿨에서 농업교육을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임용 합격을 위한 농업교사의 임용 합격 전략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자, 농업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실 텐데요.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공립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업고등학교에서 농업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을 농업교사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자원 조경, 동물, 농업기계, 식품유통 이렇게 있는데요. 그 5가지 분야를 합쳐서 우리가 농업교사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에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이 농업교사가 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설명에는요, 저에 대한 소개와 농업교육론과 식물자원,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용을 공부하실 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임용고시를 2번 정도 합격한 교사였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요. 실제로 농업교사는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확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계해서 혁신교사로서 활동을 했었고 또 코로나 시기에 전국 대상으로 해서 수업 시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아세안 직업교육 관련해서도 해외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임용에 합격하시면 여러분 전공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런 활동들도 하시고 학교에서도 예쁜 아이들도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교사는 앞으로 미래 전망과 연관해서 확장성이 크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있죠. 이것에 대한 전문가, 또 그런 분야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고 있고, 탄소 중립, ESG 경영, 또 6차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교육론 시간에 또 배울 텐데 그런 분야와 연관해서 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 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이 분야에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온라인에서 청년 농업인한테 이제 안내해 준 적도 있고 실제 다른 특성화고에서도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임용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꽉 잡으시고 마지막 수업 시험까지 알차게 하신 다음에 실제 교직 현장에서 즐겁게 교직 생활하시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농업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교사가 더 앞장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팜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팜을 2번 정도 실제 건축 관련해서 총 담당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세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 각자 개인의 브랜딩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브랜딩하는 시간이 겉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 지식들을 내공에 딱 다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농업교사였을 때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농업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의 곧 브랜드이기 때문에 시간을 알차게 생각하셔가지고 집중해서 합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교사가 될 때 내가 농업고등학교 애들한테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자꾸 적어보세요. 저도 실제로 공부할 때 많이 적었습니다. 내가 농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이론 수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놓으면 내가 공부할 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싶으면 내 스스로가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국자국 적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공부하실 때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는 사실 강의를 듣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혼자만의 시간대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주변에 많은 나의 희망회로, 긍정에 대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업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것들은 충분히 면접 상태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 항상 고민을 해보시면서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실제로 농업교육론에서 농업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자질 해서 총 1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보았는데 실제로 제가 농업교사로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전공 과목에 대한 깊은 지식과 기능.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를 보고 임용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번이 되지 않으면 2번, 3번, 4번 다른 거 다 괜찮다고 해도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기, 이 시기 때 빡세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나중에 교직 현장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시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지금 농업교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기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 꽉 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저희 대부분의 교재에 이런 문장이 써여 있어요. 꾸준히, 제대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 우리 AI는 사실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AI를 잘 쓰려면 내가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된 활동들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좀 귀찮고 그게 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나중에 현장 가서도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들은요, 참 똑똑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강의를 한 번만 들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들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학교 가셔도 헤매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차곡차곡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농업교사가 될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농업교사의 강좌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는 농업교육론과 식물자원조경 이 2가지 과목을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농업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식물자원조경뿐만이 아니라 농공, 그리고 농기계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 가공, 그리고 유통 이렇게 5가지 과목의 공통적인 과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출문제도 참 많고 그리고 처음에 전공이신 분들, 또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교직이수를 했던 분들은 이게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학과 연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가가면서 이것들을 확실하게 하시는데 농업교육론은 제가 미리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농업교육론은 만점 맞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만점 맞는 목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그리고 제가 농업교육에 대한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식물자원조경은 우리가 이제 식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경 부분, 산림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들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이제 식품이나 동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농업교육론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식물자원조경 파트는 이 2과목 같이 저와 따라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농업교육론 총 합격 7 강좌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1, 2월 달에는 보통 기본 이론과 단원별 기출, 그 다음에 심화 이론까지 꼼꼼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기본 이론을 보다 보면 기본 이론을 배웠는데 기출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교재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단원별 기출까지 프린트를 드리면 그것까지 기재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이 단원에선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확장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심화 이론까지 총 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 7월 달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모든 기출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 그 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예상문제 풀이까지 해줘야겠죠. 기출은 모든 시험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과 연관된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험이 나올 건지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론을 볼 때 마지막 실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전에 어떻게 뭐가 나올까 예측을 통해서 요새 교육의 트렌드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다가가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보시면 이제 수업 실현이 있습니다. 수업 실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은 완성된 그런 수업을 이제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꼬박꼬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농업교육론은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이런 순서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농업교육의 개념, 그리고 발달, 그리고 농업교육의 현황, 그리고 농업교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과정 참 중요하죠. 2020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법령에 관련해서 연결해 드리고 또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지도 그리고 교재와 여러 FFK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다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실제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농업교사가 되면 어떤 걸 해야겠다, 어떤 것들을 다가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더불어 시험에 출제되는 것까지 아주 정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식물자원 조경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전공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전공자라고 해도 다시 초기화돼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교과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농업교과서. 여러분들 실제 농업고등학교 가시면 교과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교과서 보시면서 거기다가 NCS 기본에 관련된 것도 엮어서 프린트로 드리면서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기본 이론이 되시면 농업 전공,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 실전 모의고사까지 단계적으로 밟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만의 것들을 확 붙잡고 가셔야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과 나랑 비교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매우 소중해요. 저도 제 시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판서를 막 많이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비추예요. 직접 제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오래 시간을 걸어도 비추고 저는 암기법,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었던 거, 헷갈리는 단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농업 용어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리뉴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농업에 대한 꿈들을, 농업 교사에 대한 꿈들을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기본 개념을 하고 단원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게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도 완벽하게 조금 더 보완해서 합격 해설집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출문제로 이론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런 체계화를 갖추고 싶다. 이게 제 모든 공부법에 아주 일맥상통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기본 이론 쌓으시고 나중 기출문제 보시면서 다시 기본 이론 보시는 그런 체계화를 가지시게 되는 기회를 갖추실 거예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체계적으로도 드리고요.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죠. 그런데 이 카페를 활동할 때는 항상 그렇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초반에 좋은 문화와 스스로 자기의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스마트 기버 이런 분들이 많이 합격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같이 공부했던 분들, 저랑 이제 같이 했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자료를 남한테 공유하고 서로 베풀고 예쁜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많이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좋은 그런 기운들을 주변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추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하시는 분도 참 많은데요. 함께 공부하는 거 참 좋죠. 또 우리가 임용을 순수하게 공부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간제 교사 하시면서도 공부하시는 분도 참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출근 전, 출근 후 이런 것들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최종적으로 합격하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뭐 못하고 있나 이런 거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제가 객관적인 지표로 체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자격증.
실제로 농업에 관련된 자격증 많이 취득하고 합격하세요. 물론 자격증은 객관식 시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의 범위가 안 되는 선에서 한 개 아니면 2개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계성을 발휘해서 공부하시면 도움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엔 이겁니다. 꾸준히, 제대로, 반복적으로 저와 함께 농업교사가 되기 위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시면 좋겠죠? 네, 또 궁금하시거나 언제든지 에너지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농업교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